안녕하세요.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.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자그마한 시골에 가난한 농군이 슬하의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다. 가난한 농군은 마음씨 비단고름처럼 고운 데다 쉼없이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해서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늘 아들 삼형제를 거느리고 별을 지고 밭에 나갔다가는 달을 이고 집에 들어왔다. 가난한 농군의 아들들 역시 그러했다. 어린 때 쭉 볶고 장골 사내된 삼형제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황소처럼 일했다. 가난한 시골 농군 호미 들고 나서면 아들 셋은 저마다 나무 한 단씩이라도 해서 지고 뒤따라 걸었다. 그래서 가난한 농군은 새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더없이 기뻤다. 시골 농사꾼은 새 아들을 데리고 맑은 물 졸졸 흐르는 개울을 건너 하늘의 별처럼 총총 잔돌이 널린 강변을 지나 고운 꽃들이 울긋불긋 내 먼저 다투어 피는 산기슭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웬일인지 양지 바른 기슭에 이르자 가던 걸음 멈추고 새 아들을 불러 세웠다. 얘들아, 잠깐만 개 서서 이 땅을 보아라. 내 보기엔 이곳은 양지도 바르고 땅도 좋은데 흠이라면 돌이 많은 것이다. 그러나 이 돌도 우리 부자가 합심하여 부지런히 주워낸다면 다 주워낼 수 있을 것이다. 그래,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? 새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 일밭으로 오갈 때마다 아버지가 말없이 이곳에 머물러 이 땅에 정을 붙이며 속생각을 굳혀가는 걸 보아온지라 너도 나도 선뜻이 응해 나섰다. 이날부터 부지런한 농군과 그의 세 아들은 밭일을 나갔다가 올 때면 꼭 이 돌밭에 들러 돌을 주워내고 그중 큼직한 돌은 저마다 하나 둘씩 집으로 들어다가 초가 삼간이 남아 집 주위에 돌담을 쌓기 시작했다. 가난한 농군이 정해놓은 밭자리에는 정말 돌도 많았다. 물동이같이 큰 돌이 여기 우뚝 저기 우뚝 앉았는가 하면 베개통 같은 돌이 이리저리 누워있고 주먹만한 조약돌은 여기 총총 저기 총총 구만리 장성에 널린 별보다 더 많았다. 그래도 부지런한 농군은 새 아들을 데리고 굳은 밭자리에 돌을 주었고 주운 돌로는 집 주위에 돌담을 쌓아갔다.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어느덧 꽃이 피는 봄이 가고 낙엽지는 가을이 지나 눈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다. 그 동안 사부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끝에 피 맺히도록 돌을 주었건만 돌밭의 돌은 어찌나 많았던지 별로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고 집 주위의 돌각담도 겨우 한쪽 귀퉁이만을 쌓았을 뿐이었다. 그래도 가난한 농군은 낙심 한번 하지 않았고 그의 세 아들도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시우지 않고 부지런히 돌을 주었고 주운 돌은 날마다 돌담을 쌓았다. 이렇게 춘추가 3번 바뀌니 농군과 새 아들은 그 밭자리의 돌들을 다 주워내었고 초가 삼간 집 주위의 돌담도 다 쌓게 되었다. 그런데 농군은 별처럼 총총하게 들어앉았던 그 많은 돌과 베개통처럼 이리저리 누워있던 큰 돌까지 오간데 없이 다 날라냈는데 단 하나 연자방아의 윗돌보다 더 큰 돌이 그 밭자리 한가운데 떡하니 그냥 박혀있는 것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다. 그 돌은 어찌나 무거웠던지 가난한 농군이 혼자서는 물론 황소같이 힘이 센 장골 아들 셋이 모여서 들자 해도 들 수 없었다.
농구는 그래도 부자 4사람이 합심하면 되리라 믿고 아들들과 의논하니 모두가 당장 두동강이 날 것 같았고 어깨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으며 허리는 활들처럼 휘고 얼굴에서는 애기 주먹 같은 땀이 뚝뚝 떨어졌다. 그러나 힘골 좋은 세 아들은 목청 좋은 아버지의 먹임소리에 맞추어 천근같이 무거운 발을 옮겨 놓으며 끝내 그 큰 돌을 집까지 메고 왔다. 아버지는 마음이 흐뭇해서 그 큰 돌을 보기 좋게 돌담 한 귀퉁이에 놓았다. 이렇게 가난한 농군과 그의 세 아들은 3년 동안 매일과 같이 부지런히 일해서 밭도 일구고 집 주위에 보기 좋은 돌담도 다 쌓아 놓았다. 초가집 주위에 돌담을 모두 완성했을 때 이 농군이 사는 초가집 뒤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쓰고 사는 욕심 많고 심보 고약한 한 부자놈이 살고 있었다. 공것이라면 내버린 동네 집 부직갱이도 제 집 부엌에 가져다 놓는 그 부자놈은 앞집 가난한 농군네 돌담이 욕심났다. 돌담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3년 세월에 하나 둘씩 들어다 쌓은 그 담이 그냥 평범한 돌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. 그래서 긴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리하다가 밝은 햇살이 창문에 비쳐들 때 문을 열어 젖히고 높은 마루턱에 서서 또 앞집 돌담을 바라보았다. 그런데 아침 햇살을 받은 돌담이 눈부신 광채를 어찌나 뿌리는지 부자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. 욕심 많은 부자가 그 눈부신 광채에 깜짝 놀라 두 눈을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며 돌담을 보고 또 보니 그것은 돌담이 아니라 온통 황금빛으로 눈부신 금덩이였다. 저런, 저놈의 돌담이 온통 금덩이로구나. 저 돌담만 손에 넣는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닌가. 부자는 그 눈부신 돌담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눈알을 떼굴떼굴 굴리더니 무슨 신통한 묘안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치고는 가난한 농군을 찾아갔다. 여보게, 내 한 가지 의논할 일이 있어 자네를 찾아왔네. 이웃 사촌이라고 우리 앞 뒷집은 본래부터 의족해 살아가는 처지가 아니었나. 임자네 가긍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돕자는 생각이 있어서 왔네. 글쎄, 빈부귀천은 팔자라고는 하지만 앞뒷집에서 어찌 내 홀로 부귀영화 누리며 자네들의 가긍한 처지를 모르는 척 하겠나. 내 땅 마지기로 주고 우차도 줄 테니 인제 집을 바꿔 듭세나. 나야 돈이 있으니 또 큰 집이 생각나면 한 채 사면 그만 아닌가. 달리 생각 말고 어서 바꿔 듭세. 부자는 가사를 피워대며 붉은 혓바닥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지만 앞집 농구는 그 부자의 심사를 제 손금 보듯 잘 아는지라 가타부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. 그런데 뒷집 부자가 어떻게나 횡설수설하며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지 농군의 재간으로는 떼어 버릴 수가 없었다. 한평생 초가집을 쓰고 농사일밖에 해오지 않은 앞집 농군은 그 집에 정을 붙이고 살아온지라 기와집에 갈 생각은 아예 없었지만 부자 대인의 분부를 거역했다가 큰 화가 미칠 것만 같아 울면서 겨자 먹기로 응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. 그래서 앞집 농군은 뒷집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. 나리께서 직접 이렇게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시니 고맙소이다. 우리 같은 농군은 초가삼간이라도 제 손으로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제일입지요. 그리고 정들어 살아오던 집을 떠나기도 아쉽소이다만 부자 대인의 소원이 그러하시다니 바꿔드리지요. 하지만 소인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. 그게 무슨 소원인고?
네, 우리 부자가 3년을 애써 일군 밭 이야기를 훗날 자손들에게 말이라도 전해주게 그 밭에서 날라온 큰 돌 하나만 가지고 뒷집에 갈까 하나이다. 이 말을 듣고 뒷집 부자는 이모저모 생각해 보았으나 막상 그 돌 하나가 금덩이일지라도 그것 하나 때문에 다 성사된 일이 뒤틀려 일확천금이 날아갈까봐 앞집 가난한 농군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대답했다. 이렇게 되어 뒷집 부자는 약정한 대로 소수레와 땅 몇 마지기를 농군에게 주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내어주었다. 앞집 가난한 농군도 말한 대로 돌담 한 귀퉁이에 놓인 큰 돌 하나를 가지고 뒷집 기와집으로 이사하였다. 그런데 앞집 가난한 농군이 그 큰 돌 하나를 가지고 뒷집에 이사하고 뒷집 부자가 앞집 가난한 농군네 집에 옮겨가자 그렇게도 눈부신 광채를 뿌리던 금덩이 담이 삽시간에 빛을 잃으며 돌담으로 되어버렸다. 이렇게 되자 그 부자놈은 일확천금의 달콤한 꿈이 일각에 자취 없이 사라지는지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더니 앉을 맥도 없어 자리에 눕던 것이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다. 하지만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군은 새 아들을 데리고 새로 일군 그 밭을 해해 년년 알뜰살뜰 가꾸어 가며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 근심 없이 잘 살아갔다고 한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